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죠.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11시, 1대1, 11시. 마치 그거와 똑같네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지요. 자, 그래서 1대1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는 시간, 11시. 박한샘의 주식 과외 시간입니다. 자, 왜 앞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컴퓨터를, HTS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항상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래 가면서 오늘 한번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선택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적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주식을 한다는 것은 불로소득이기도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내가 인생의 목표들을 하나씩 밟아나가는데 좋은 수단이 됩니다. 꼭 주식만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업을 하셔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주식이 주는 어떤 괴로움이 너무 크다,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떠나요. 떠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줄이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이 되든 주식이 되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다. 자, 대표님, 저는 공통된 의견이 그거예요. 제가요, 뭐 해가면서 왜 주식을 했는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왜 불행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줄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 즉 욕심을 좀만 줄이면 주식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확보해야죠. 언제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는 떨어지면 갖고 있는 돈이 또 그만큼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선순환의 원리거든요. 돈 가진 사람이 돈 법니다. 선순환의 원리예요. 근데 그러려면 심적 우위에 서야 돼요. 내가. 그래야 여유 있게 보이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남자분들은 사격할 때, 군대에서 사격할 때 다 듣는 얘기인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잘 보기 위해서 홍채가,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를 더 열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눈이 이만큼 열리는데 홍채가 이만큼 3배 더 열립니다. 왜? 잘 보고. 눈이 동그라져야 많이 빛을 받아들이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게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한데 애가 아파갖고 응급실에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때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야 됩니다. 왜?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시야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주변을 보지 못해요. 주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주식은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흔들어 뺏기도 하고, 그렇죠? 뉴스를 터뜨려 갖고 급등시킨 다음에 나한테 물량을 떠넘기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보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왕창 잡아서 꽉 쥐고 있어. 마우스에서 지금 마우스에 손 딱 얹고 손 덜덜덜덜덜덜 떨고 계신 분들 있죠. 올라오기만 하면 탁 팔고 나가려고, 혹은 손절하면 나가려고. 그런 분들은 주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오늘 같은 날 백전백패합니다. 그분이 사면 상투고 오늘 장중에 그분이 팔면 바닥. 오늘은 바로 그 인간의 심리, 극도의 긴장감을 이용한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봉입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급등 나올 때 추격하고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날 저기 시가 전일 시가 깨져서 2460 깨지니까 손절하셨죠? 반대로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션을 풀로 채워갖고 지금 단기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손 덜덜덜 떨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커트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잠깐 바로 먼저 종목부터 보고 그리고 왜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오늘 원리 평상시 같으면 원리부터 설명하고 여러분이 문제 풀었죠. 종목은 맨 나중에. 오늘은 종목부터 나갑니다. 문제지부터 풀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원리를 설명하는 형태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으로 또 전환될 것 같네요. 2500포인트를 가는 교두보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맥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맥주 아니에요. 물이에요. 포스트코에 가면 산더미처럼 싸놓고 파는 아주 저렴한 물입니다. 근데 탄산수예요. 왜 제가 저희처럼 이업을 하는 사람들이 탄산수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말을 하다 보면 목에 자꾸 뭐가 껴요.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게 맥주 대신 청량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 18번째 시간이죠. 18번째 시간인데 오늘 3강입니다. 3교시. 시장은 뭐를 원한다? 개별주를 원한다. 저도 여기 지금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종목을 오늘 단기 매매 종목을 하나 매매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10% 올라가면 정리해라. 그 얘기가 대형 종목 사마 콘덴서에서 하나 안 올라갔네요. 잠깐 올라가다 말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페스 야크.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 네페스 야크. 아이고 지금 오는 동안에 많이 올랐네요. 10% 이상에서부터 커트 시켜라. 수익률 챙기라고 그랬는데 20%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네요. 좀 밀렸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이런 개별 종목분들이 중에서 시장은 뭐를 원한다? 그렇죠. 개별 종목을 원한다. 실제 개별 종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뭐를 원하느냐? 수익률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 2200이 아니잖아. 2300도 아니잖아. 2400도 아니잖아. 2500 턱걸이인데 6개월간 지금 쌓였던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언제 결정돼요? 내일 아침에 결정돼. 왜 내일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어떻게 해요? CPI 지수가 발표돼요. 6개월 연속 하락했던 CPI 지수가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시장 열리기 1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국 시간으로는 장이 열리기 전이니까 8시 전이네요. 매주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보통 발표하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근데 이번에는 화요일 발표가 하는데
CPI 지수, 개별 소비자 신뢰 지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난방비부터 해서 음식료, 중고차 가격, 월세 내는 거, 미국은 주세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상은 6.2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은 6.2인데 6.2%가 전년 1월 대비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한 6.3에서 6.5 정도까지. 지난번에도 6.5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그냥 이 정도 선상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갈 길을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덜컹거렸으니까 혹시 파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건 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사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팔았던 절반 오늘 어떻게 했다? 지난주 후반부에 다시 채워놨다고 그랬죠. 여러분하고 방송할 때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30% 이상 정리했다고 그랬죠. 뭐를 정리했어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 뭐 파트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바이오 전부 다 싹.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정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현금 들고 있다. 왜? 시장은 뭐를 원한다? 개별주를 원한다.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채워놨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방송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들고 있던 현금 갖고 주식 다 샀는데 월요일 아침 주가 빠져갖고 아유 나 어떻게 해가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 주식은 뭐다? 리얼리티. 인생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인생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주식은 수단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집주소.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집주소. 어디, 서울 어디, 충남 어디, 부산 어디, 대구 어디. 그게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구성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으면 그럼 혼자 태어났나?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할머니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네.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수단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냉정하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갈아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거나 할 때는 또 그걸 역이용해서 추가로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고도의 심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하고 2500포인트로 돌파를 저는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박한샘은 뭐다? 2023년도에 상고 하저다. 하저가 근데 이제 9월에 떨어질지 11월에 떨어질지 내년도로 넘길지는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속도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면 돼요. 다만 2200에서부터 저희는 2023년도 상고 하저를 두고 건너온 거죠. 자, 근데 상고의 1단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요. 그 1단계는 뭐냐? 바로 2500포인트를 돌파 나오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1, 4분기 22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온 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주말에 집사람하고 저 애하고 태우고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대표님, 처음 전화하는데, 예.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처럼 저기 하세요. 아이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죄송한데, 저 모멘텀 주도 클럽 회원인데, 아이고, 지금 저 한지 6개월 됐어요. 저랑 같이 한지. 그래가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제가 계좌를 이제 반가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반가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회복했다는 거지. 회복해서 적자가 났었는데 그동안 거의 회복해서 2022년도 정점 1월달 2021년도 1월 지수 3,000포인트 때 될 만큼 수익이 거의 회복됐다는 거죠. 반가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어제 주식하라. 그렇죠? 반가이 됐던 것도 좀 날아가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주식이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은 안 됐지만 어떤 편안함, 안전함 이해되셨죠? 그 자신감, 사지에서 내가 살아나왔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묻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앞으로 앞으로 자기가 예전에는 급하게 매매했는데 그렇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뭐 전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전화 주셨다.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거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방송 중이거나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거의 받지 못해요. 근데 그날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이렇게 전화가 내비에 뜨잖아요. 습관적으로 탁 눌러서 수신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받아서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2,500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상고의 1단계가 끝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 종목군들의 1단계 상승 바닥권대에서부터 20%, 30%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부터 언제까지? 2650에서 2700포인트까지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까지 그 다음 상고의 2단계 상반기 상고의 2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2단계에서는 1단계 대형 종목 중심의 상승장에서 다른 양상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수는 뭐를 봐요? 결과를 봅니다. 하수는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흑이 몇 집이다, 백이 몇 집이다 결과를 봐요. 이명웅이 1등이네? 이게 하수예요. 상수는 뭐를 볼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실력,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자기도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봐요? 2200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가를 보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죠. 나도 삼성전자, 나도 현대자동차, 나도 네이버, 나도 LG전자, 나도 카카오. 그때 막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 다음 단계를 지난주에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첫걸음을 이제 2500이 돌파 나오기 전에 채워놓은 거죠. 첫 번째 뭐로 채워놨습니까? 그렇죠. 조선주, 건설주.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조선주예요. 대우조선이에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거들떠를 봐요. 다 적자 기업들인데. 자, 그 다음 건설주.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주식 팔아서 현대건설 사라고 하면 사고 싶으세요? 쌍욕 나오지. 야, 요즘 같은 장에 LG전자 사고 카카오 사고 네이버 사야지. LG전자는 여기서 사는 거야. 10% 추가로 5%. 그리고 팔아먹죠. 저 같은 경우는 5% 팔아먹었어요. 3분의 1. 남아있어요. 아직. 여기서 산 건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아직도. 지금 사는 게 아니야. 3분의 1 팔은 거 갖고 대우조선해양도 사고 지난주에 조정받을 때 그리고 GS건설도 사고 남들은 다 못 사지만 남들 손절할 때 사줘야지. 언제 사요? 계속 빠졌잖아. 그럼 더 빠지면 어떡할 거냐? 손절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빠지면 어떡할 거냐? 손절해야지. 뭐가 고민이야? 네,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 뭘 고민해? 먹고 벌을 게 널렸는데. 자, 그 마인드로, 그 심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저쪽에서 벌어주고 있잖아, 지금. LG전자가 벌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벌어주고 있어요? 삼성, 카카오가, 네이버가 벌어주고 있고, 남아있는 네이버가 벌어주고 있잖아요. 절반 남아있는 네이버가 아직도 벌어주고 있잖아. 오늘은 좀 빠졌다, 어제. 그러니까 할만한 게임인 거예요, 주식이. 종목을 잘 콕 찍어서 할만한 게임이 아니라 균형. 내가 판 LG전자가 판 시점으로부터 10%더 올라갔어. 그렇지만 남아있는 3분의 2가 또 수익을 벌어줘. 그리고 나는 그 파는 걸 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있는 건설주나 조선주나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이나 다 아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NH투자증권. 네? 이런 종목군들로 건너갔어. 3분의 1. 퍼포먼스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전해져. 그렇죠? 다시 그 다음 이제 2,500에서 2,600으로 갈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순간 튕겨 올라갑니다. 그 다음 스텝을 천천히 준비하는 거. 자, 재산은 뭐다? 재테크는 굴리는 거다. 굴렁쇠죠. 굴리는 거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원샷 원킬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시장은 개별주를 원하는데 누구를 원하느냐?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NH 이노에. 참 죄송합니다. HK 이노에. 어제 공구 우먼.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공구 우먼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거 그냥 놔두십시오. 네. 그 두 종목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리고 HK 이노엔. 네. 여러분들하고 지금 네, 한번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 좀 잠깐 벗을게요. 아이고. 네. 네. 자, 예, 그렇죠. 다른 분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저기는 저기 한 거니까 뷰가 틀린 건 아니죠. 신은식 대표님 잘하셨잖아. 지난주 팔고 오늘 사고 대응 잘하신 거잖아요. 저는 뭐예요? 대신 짧은 대응이 아니라 저는 미리 팔고 미리 사고. 예, 그 차이인 거지. 예, 뭐 그거를 야, 너 활 잘 쏜다. 너 칼 잘 쓴다.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탱크 모는 탱크 병이 곤충 사격 잘할 필요 없잖아요. 전투기 모는 전투기 조종사가 전 K2 소총 사격 잘할 필요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투기만 잘 몰면 돼. 그렇죠? 반면에 보병수가 밥 잘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격수는 스나이퍼는 스나이퍼 사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주특기. 주특기라고 그러죠. 엄마가 엄마가 수학 잘할 필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학은 잘해야 된다. 예, 엄마가 엄마가 뭐라 해야 될까? 프리젠테이션 잘할 필요가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엄마는 프리젠테이션보다 요리를 잘하면 되고 애들 교육 때문에 물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네 엄마가.
가계부 써야 되니까 회계도 잘해야 되고, 애들 병원에 가면 응급하면 비상약도 줘야 되니까 어, 의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엄마는 뭐예요? 그렇죠. 가장 아이한테 필요한 게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마음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거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가 다 잘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 예. 카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 낮술, 소주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음료수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HK 이노엔. HK 이노엔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2,500을 돌파를 앞두고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군데 하나입니다. 자, 나는 접수됐다. 33 눌러주세요. 예. 나는 접수됐다. HK 이노엔 33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샀던 종목, 공구 음원. 이런 거는 기세 종목입니다. 기세 종목이 뭔지 아시죠? 시세가 붙었을 때 치고 나가는 종목. 자, 그런데 에너지를 상당 부분 응축했죠. 그래서 테크니컬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기세 종목. 테크니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요. 내 눈에만 보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내려갈까?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각 수렴형이다. 자, 보세요. 공구 음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고점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또 선을 그어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선을 따라서 박스권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21선인 빨간 선, 21선인 빨간 선, 녹색 선, 5일선인 검은 선, 일봉이 어디에요? 지금 다 이게 몰려 있죠. 내 눈에만 보이나? 수렴 형태죠. 그렇죠? 계속 역배열되어 있던 종목이 역배열돼서 떨어지다가 60일선 아래에서 계속 있다가 주식이 정배열을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응축했고 거래량 솟았고 주가 하락 눌림목 거래량 눌림목을 3개월간 했네.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간에 봤던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제 함께 봤던 종목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HTS가 달라서 그러는데 자 이걸로 어제 검색기를 통해서 함께 봤었죠. 오늘 검색기 종목들 좋으네. 덕산 하이메탈, LG 디스플레이, 하나마이크로, 필옵틱스, 고영, 제우스, 현대차도 검색기에 떴네. HK 이노엔도 떴네. 자, HK 이노엔도 오늘 검색기에 떴네요. 보니까 현대차가 특이하게 떴네. 현대차가 어제 예. 자, HK 이노엔하고 공구음원.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하나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 뭐 있죠? 공구음원하고 또 하나 종목 하나 있었잖아요. 동성 화인텍.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잠깐 눈이 저희들이 약간 이게 맨날 이 모니터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6시부터 빠르면 5시부터 봐요. 미국장 끝나기 전. 그래서 어떤 데는 밤늦게까지 또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상당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눈을 이렇게 잠깐 감고 이야기한다거나 할 때, 아, 제가 눈이 좀 아프구나.
직업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성와인텍. 이 동성와인텍도 어제 같이 한번 봤던 종목이죠. 네, 오늘을 잠깐 마이너스 났다 지금 아래꼬리 타네요. 그래서 어제의 두 종목, 동성화인텍과 그리고 공구음악에다가 오늘 HK이노의 이런 단기 종목, 참 단기가 아니라 중소형 종목군인데 차트가 이런 모습들, 눌림목이 충분히 앞에서 있었던 모습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래가면서 일정 부분 지지선이 있는 거. 요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오늘 1차 종목군으로 꼽습니다. 2500 종합주가지수 돌파,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향해서 1000포인트까지는 솔직히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는 보이느냐? 920포인트 정도까지는 사실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900포인트에서 920포인트까지. 코스닥은 여기. 물론 그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인 것은 어디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 700포인트 깨졌을 때, 종합주가지수 2200 깨졌을 때 2650, 코스닥 700 깨졌을 때 900포인트, 850포인트. 이 선상까지 저희가 그때 보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폭락 나올 때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주식 잘하려면 욕먹을 생각해야 돼. 종합주가지수가 폭락 나오고 주가가 저점을 깨는데 여기서 지금 팔지 마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 사람들이 다 공포에 쌓여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1000명 중에서 990명은 900명은 무서워해서 팔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대중과 전혀 반대에 서 있는 거죠. 나머지 100명이 내 편이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50명은 긴가민가에 또 30명은 어때요? 신이 없어.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달라. 1000명 중에 그럼 누가 사느냐? 20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만 그 산 거를 집행하고 실행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누리는 수익률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때 대중의 눈치를 본다든가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틀리면 회원들이 다 떠날 것 같아. 댓글을 보니까 쌀벌해. 욕이 장난 아니야. 나는 그동안 삼성전자를 살아간 적이 없어. 하이닉스도 공매도 때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 사라고 그래. 하이닉스 사라고 하니까 욕을 얼마나 욕을 하나?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지금 왜 파냐? 나는 샀다. 제가 대놓고 그랬죠? 실제 샀어요 그때 우리 회원분들. 단기로, 단타로. 그리고 다음날 올라왔을 때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대신 뭘로 건너갔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로 건너가라고 그랬죠. LG전자, 삼성전기로. 하이닉스가 준 수익만큼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LG디플 다 보상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이닉스는 정리를 했느냐? 만약에 떨어졌을 때 더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주식은. 삼성전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까지 종목으로 한 거죠. 시장 올라간다고. 대신 여기서 짜릿하게 먹고 삼성전자 10주라도 더 샀겠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하이닉스조차도 저는 하이닉스를 항상 공매도입니다. 주식선물 매도, 주식선물 매도, 주식선물 매도. 끝난 주식이다. 근데 이날은 사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사람들은 저를 욕하더라고. 팔으라고 할 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공매도 때리라고 할 때 욕 바가지로 먹고. 야, 이렇게 좋은 주식을 공매도 때리라고. 주식선물 매도 치라고 한다고. 사라고 했을 때 또 욕 먹어요. 괜찮죠? 아니, 욕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주식은 욕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누가 욕하겠어요?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사람은 욕 안 합니다. 어제 손절친 사람. 오늘 아침에 손절한 사람. 주가 폭락해서 여기 74,000원 깨질 때 손절하는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욕합니다. 많이 들을수록 뭐예요? 아,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손절을 했구나. 며칠 전부터 나왔구나.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측정하는 건 아니고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이 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 돌격 앞으로 주식 매수.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주식은 누가 잘하느냐? 소심한 사람.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 소심하고 의심하고 남들이 다 뉴스에 나왔는데 왜 안 사? 그럴 때 안 사. 왜? 왜 자기가 이해가 안 돼? 안 사. 비트코인 왜 안 해?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안 해. 아, 야, $10,000에서부터 $50,000까지 올랐네. 아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안 해. 이해할 게 있고 이해가 안 될 게 있어요. 주식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 구조, 손실 구조, 사업 구조는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 주식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해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해의 단계가 아니에요. 예측의 단계인 거지. 근데 이 주식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반도체가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D램의 차이점, 그 다음에 메모리, 낸드 플래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업 다각화의 차이점이 뭔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건 이해 단계가 아니지. 그렇죠? 이건 이해된 게 아니라 팩트잖아. 팩트를 내 걸로 잘근 씹어 먹어서 아침에 먹은 김밥, 어제 먹은 삼겹살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흡수가 되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단계로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런 종목, 중소형 종목, 중소형 종목 중에서 수익 구조가 명쾌한 종목들, 더군다나 이렇게 앞부분에서 퍼포먼스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중장기로 계속 하락한 종목.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들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이야. 그런데 신규 상장했을 때 폭등했다가 쫙 빠졌든지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가 쫙 빠졌든지 적어도 1년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쫙 빠져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대비 아래쪽에 내려와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 세력이 매집한 가격 아래로 내려있는 것, 이런 종목들 너무 좋아해요. 성일하이텍 같은 폐건전지 배터리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신규 상장했을 때 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16만 9천 원까지 갔어요. 9만 원짜리가 100% 수익률 가까이 났죠. 그리고 지금 10만 원에서 12만 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호의 수물량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애매모호한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10만 원 아래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때 제가 10만 원 아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에서 어디까지 오르면 팔아라? 12만 5천 원. 61선 위로 오르면 정리해라.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뽑아먹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보는 거다. 되셨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 아주 괜찮습니다. 공구음원도 많고 많은 신호를 보낸 종목군들이 있지만 왜 공구음원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이 됐다는 것은 수만 개의 상장 예비 종목 가운데서 그 허들을 넘었다는 거예요. 회사만 좋다고 되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있어요.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상장시킬 때 IPO가 전부 다 락가수야. 전부 다 트로트야. 트로트가 된다니까 나도 다 트로트, 너도 트로트, 다 트로트야. 전부 다 발라드야. 아닙니다. 상품성이 있다는 것은 희소성이 있다는 거고 독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성까지 같이 아우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적인 종목군들 HK 이노행 같은 경우 헛개나무, 헛개, 컨디션. 자, 이제 코로나 풀렸죠. 리오프닝 시작했죠. 가장 목마른 게 뭡니까? 신입사원들은 싫어하시지만. 그렇죠? 오늘 몇 시에 회식이 있어요? 네, 저녁 6시에서 8시. 7시에 일 끝나고 어디에서 모여라. 술 아니에요. 네, 생수입니다. 생수. 자, 리오프닝 주만 뜨느냐? 숨어있는 리오프닝 주예요. 컨디션, 헛개나무 이런 그래서 CJ에서 분사된 회사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메이커 회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식도 중소형 종목도 메이커가 있고 비메이커가 있어요. 똑같은 건설이지만 신세계 중소형 건설인데 신세계 건설. 똑같은 건설이지만 KCC 건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CJ 제일제당 의학사업 분야에서 분사해서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주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지난주에 뿌린 종목인데 뿌리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함께 봤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식이야. 왜 얘기했느냐? 지난주에 우리 이 방송이 4,000명이 돌파가 있습니다. 동접이. 네, 동접이 4,000명 돌파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뭘로 보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번, 커피 쿠폰을 쏜다. 2번, 상품권 추천을 한다. 3번, 금 1kg을 선물로 경품을 건다. 1kg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지금 요즘 한 8,000만원 하겠네. 환율 계산. 할 수 어렵겠지만 회사를 설득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000명인데 동접이 그 정도는 해야지. 자, 그런데 진짜로 좋은 건 뭡니까? 좋은 종목 드리는 게 금은 한 명한테 드리잖아. 근데 좋은 종목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방송의 존재 목적하고도 맞고 여러분들의 수익률 증진에도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답해야 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꼬부쳐놨던 종목 지난주에 공개한 거거든요.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잊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지만 눈여겨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기억 못할 수 있겠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 진짜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있죠. 저하고 지금까지 강연회부터 시작해서 생방송이라든가 이제 모멘텀 주도주 클럽 그리고 각종 TV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를 추적 관찰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유튜브 방송 우리 11시 1대1 과외 시간에 저는 웬만하면 종목 안 줘요. 이제 나중에 2,700 가고 2,500 돌파 나오면 종목이 쉽게 주느냐? 안 줍니다. 왜 안 드리느냐? 주식은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는 게 주식이지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때는 팔아야 돼. 카카오가 불이 났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불 났는데 불 나기 전에 빠졌잖아. 여기서 불 났는데 5만원에서부터 7만원 40% 올랐네. 카카오뱅크 카카오 불나가지고 회사 아작나게 생겼는데 왜 카카오뱅크를 추천합니까?
얘기했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94,000원에서부터 계속 빠졌다. 근데 실적은 사상 최고다. 3년 내 4년 내 사상 최대인데 카카오가 불났다고 해서 폭락이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든다. 불이 나서 폭락 나왔는데 저점에서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이탈 안 하잖아. 모 회사가 불이 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 주식을 왜 파냐? 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주식을. 16,000원에서 3만원. 그렇죠? 카카오 게임. 똑같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디지털 산다, 뭐 산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락할 때 사는 거지. 지금은 이제 내가 약간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2단계로 가는데 중소형 종목군들. HK이노엔 그리고 공구음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종목 그리고 아까 어제 동성 화인텍 다른 사람 그러면 삼성전자랑 다 팔고 이거 사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익률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 순차적으로 건너오는 단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전에 다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실 것 같은데. 지금 SNS텍, FST,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얘는 이미 3주 전에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팔고 이런 종목들은 이미 3주 전에 건너왔잖아.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진짜 제가 잘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종목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함께 보는 거는 4,000명 돌파에 대한 감사의 보답입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종목 주느냐? 2,500 안 돌파하면 주겠지만 거기서 간달간달간달거리면 왜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혹시 나는 그런 친구 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니? 야, 친구야, 한번 앉아봐. 내가 사실 힘들었던 거 알잖아,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너도 한번 해볼래? 나도 좀 도와줘. 했을 때, 그래, 너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천천히 일을 한번 배워봐. 해가면서. 그러면 어때요? 나의 성공을 그 친구한테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나의 성공 모델. 이 성공에도 DNA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성공도 해본 놈이 해. 이 성공에도 DNA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운동, 달리기, 턱걸이, 운동할 때 자꾸 근육을 쓰면 쓸수록 더 강화됩니다. 그렇죠? 몸도 그래요. 몸도. 자, 주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친구. 누구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한국경제TV. 와우네. 내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니, 진짜야. 아니, 제가 봤을 때, 진짜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하고 있어요. 이 방송.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공짜가 어딨어. 다른 거는 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맨날 여기도 이거 잡아먹으려고 여기서도 저거 잡아먹으려고 저기서도 저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만큼은 내가 무보수로 일하리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건데. 제가 815 TV 있잖아요. 815 TV. 그래. 뭐 이런 거는 얘기해도 되겠다. 815 TV에 제가 유튜브에 그때 한번 출연했어요. 하루 출연했는데 3개로 나눠서 방송을 올려주셨더라고. 감사하지요.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한테. 박한샘 대표님 방송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출연료를 드리고 싶대. 당연히 출연료 받겠죠. 갖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물어봤나? 그래서 땡땡땡 금액입니다. 그러더라고. 어이구 이렇게 많이 줘요? 시간당?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내가 저는 돈은 어디서만 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전속. 저는 다른 방송은 안 한다.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소풍 가는 거다.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고정 출연을 제의하시더라고요. 주 1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빠서 못 가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출연하는 거는 혹시 회사에서 어디 기부금 이게 있잖아요. 기부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랄 복지재단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많은 복지재단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기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있으면 저는 거기다 기부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달란트 가서 했더니 기부해달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한테. 대표님 죄송한데 출연료가 너무 적어서 기부금으로 드리기에는 너무 죄송하다. 갖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또 거기는 또 시간당 출연료가 이쪽 815보다는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럼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기에는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한국경제TV가 아닌 유튜브든지 TV 방송이든지 어디 나가는 것보다 제 수입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재미는 있어야 되잖아. 그건 저의 뭐예요? 제가 누리는 저만의 사치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사치라기가 꼭 백화점에 가서 시계 사고 구두 사고 이런 것만 사치가 아니잖아. 제가 누리는 제가 누리는 저의 호사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속인 한국경제TV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해가면서 거기서 혹시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로 기부도 하고 저의 이름으로 안 하고 회사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분들이 하든 말든 그분들 마음인 거지. 네. 제가 누리는 저의 사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불러준다. 딸랑딸랑 3프로TV입니다. 815TV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제가 좀 기부를 또 하고 오겠네요. 네. 자, 여러분하고 4,000명 동접. 종목을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기부한 거예요. 2,500포인트 돌파하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못 사신 분들이 2,200포인트에서 그래서 지금 손가락 한쪽 좀 팔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또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감이 있으니까 어떤 주식을 사냐면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고 싶어요. 사람 심리는. 잘 나가는 걸 사고 싶지 안 가는 걸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호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책은 뭐냐? 좋은 종목인데 이제 기관들이 건드릴 만한 거. 여러분이 아니라 기관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들도 지금 주식을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런데 괜찮은 주식인데 아직 안 올라갔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수익 회사가 진짜 좋은 거. HK 이노엠 보세요. 2021년도 매출액이 7,600억이에요. 영업이익 500억. 당기순이익 247억. 2020년도 매출액 5,900억, 6,000억이죠. 그 전년도 5,300억. 매출액이 1년에 10%든 20%든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렇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700억, 870억, 500억. 영업이익은 떨어졌어요. 왜? 술을 안 마시잖아. 컨디션. 자,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 벗고 회식하기 시작하잖아요. 천천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 놀라운 것은 회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축 경영을 했어요. 그래 가면서 예전에는 500억, 800억 벌었어. 영업이익 났어도 당기순이익은 270억밖에 안 됐어.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낮았단 말이에요. 700억 벌었는데 132억.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는 500억 벌었는데 247억이 당기순이익이 50%예요. 영업이익이. 여기는 영업이익이 3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670억 벌었는데 500억이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대 당기순이익률이 계속 올라가죠. 굉장히 그러니까 질적인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매출액이 떨어지진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각 사업 분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래가면서 CJ그룹 내에서 분사해서 회사가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도 있어요. 일반 보통 그냥 주먹구구식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선호할까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주식을 사야 돼. 삼성전자, 하닉스 뭐 다 갖고 있고 그렇다고 은행주만 맨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탄력주들이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진짜 몇 개 없어요. 이게 제약주로 분류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기능성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퍼포먼스가 제가 보니까 나오기 시작했고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합주가지수 대비 지금으로부터 한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이상도 제가 봤을 땐 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15%에서 20% 정도 안정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반면에 공구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세 종목이죠. 그렇죠? 네. 기세 종목. 그리고 세력. 먼저 발을 담갔던 세력들의 이런 에너지 충전.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도 이런 거래량 퍼포먼스들이 터졌잖아요. 이미 앞에 선매집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 선매집들이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래서 단기 급등급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을 지금 싼 가격에 잘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줬던 저런 강력한 퍼포먼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한다는 거는 만만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노력해서 30년 걸리고 여기서 10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자기 스텝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가 좋다더라. 그럼 야 누가 로봇주래. 로봇주 끝나고 이제
AI래. 어? 이러다가 20년 가고 10년 가. 아니 진짜야. 그것 쫓아다니다가는 5년 10년 금방 그러다가 재산은 다 쪼그라.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암 환자 걸리신 분들. 야, 내가 말이야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먹고 누가 나았대. 이번에 누가 사기 판정 받았는데 이 약을 쓰고 나았대. 무당이 준 뭐 먹고 나왔대.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나왔대. 산에 가서 무슨 치유받고 약 하나도 안 쓰고 몸에 있는 독소 빼고 나왔대.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얘기 들으면 솔깃하고 저 얘기 들으면 솔깃하고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서 돈 쓰고 저기 가서 돈 쓰고 그랬다가 안 돼갖고 다시 몸이 약해지면 병원에 입원해갖고 뭐 최신형 무슨 핵 원심 분리기로 암세포만 파괴한다. 거기다 또 돈 쓰고 간만 할펴도 그러다 또 안 돼. 그럼 또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 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소중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잃을 수 없다는 가족들의 마음.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돈하고도 연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식도 그렇게 되면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식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식은 그런데 암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있잖아. 당장 안 해도 되잖아. 암은 그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근데 주식은 내가 오늘 안 사도 돼. 욕심만 좀 내려. 이런 주식 안 사도 돼요. 공구음은 HK는 안 사도 돼. 오늘만 날이 있는 건 아니야. 어쩌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어. 나중에 주가 대폭락이 나와서. 나는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 대폭락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돼요. 1, 2년 늦게 오면 어때? 내가 준비되면 되는 거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데 2700, 2800 올라갔는데 그때서야 나도 하겠다 뛰어들고 조급해. 그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100%다 들고 오고 남들 수익 실현할 때. 그땐 또 대중성이 되면은 항상 그렇잖아. 아파트든 뭐든. 서로 막 갖고 싶다고 할 때 항상 상투해. 아파트. 서로 다 갖고 싶죠? 그때가 상투해. 집에 여보 금 몇 개나 있어. 돌반지 받은 거 몇 개 있어. 금값 폭등했을 때. 그때가 상투해. 항상. 그렇죠? 똑같잖아. 주식.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종목 3개. 자, 그리고 지금 장에 예. 어제 흐름에 맞춰서 오늘 좀 그, 예. 자, 어제 미국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2가지 흐름을 한번 잠깐 짚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지수예요. 다우존스 30개 종목입니다. 올라간 게 28개, 떨어진 게 2개인데 누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그리고 세일포스닷컴이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그렇죠? 운영체계. 애플은 뭐예요? 스마트폰. 자,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 6분이네. 예. 잘 보세요. 지금 12시 6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에서 어떤 주식을 잡고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주식은 지금 외국인이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국내 기관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방향성. 외국인이 만들어준 마중물이란 말이에요. 얼마로? 그렇죠. 20조 원. 20조 원 팔고 16조 샀을 때, 15조 샀을 때부터 2,300이에요.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수급의 마중물이에요. 지금 한국은. 그거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빠져요. 2022년도 1월부터 3,000포인트. 얘가 코스피 3,000포인트입니다. 정확히 2,975. 연초에 2022년도 연초에 3,000포인트. 자, 외국인들이 그때 여기 수치상으로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누적이에요. 자,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팔아제낍니다. 6월 말까지. 6월 말 7월 초 6월 말까지 파셨다고 보는데요. 2022년도 것만 보면 얼마 팔았느냐? 20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20조 원에서 3천억 부족합니다. 20조 원이라고 할게요. 자, 20조 원어치를 6개월간 팔고 그때 당시 그럼 팔았을 때 주가 수준이 몇 포인트냐? 2,3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20조 원을 파는 동안에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요. 700포인트. 그렇죠? 약 마이너스 25%. 자, 그리고 나서 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다 샀어요. 거의 다. 1조 7천억 부족해요. 거의 다 샀어요. 근데 인지는 언제 했느냐? 야, 이 주가가 이제 가겠구나.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서부터 했어요. 왜? 유럽 시장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렇지만 연말에 주가 폭락 나왔을 때는 사실 이 폭락을 거의 무서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무서워했을까? 왜? 수급이 이미 15조가 13조 원이 넘게 들어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얘들이 다시 팔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대로 1700까지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베팅이 들어와서 또 유럽도 이때 뭐 폭락도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만 좀 빠졌던 거고. 근데 그 달러 약세 기조에 의한 거니까 국내 기관들이 연말에 배당 받고 주식 엎어버리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겁먹은 채 한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가 뭐 아주 대폭락이 여기서 당장 쏟아져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판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를 교체를 할까, 뭐를 살까 이 생각, 2200 아래에서, 전후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 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가꾼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본격적인 수학의 계절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막 일보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일보 직전의 단계에서 내일 뭐가 있어요? CPI 지수가.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만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미국 정부만 있을까요? 아니면 비자 카드도 있을까요? KT, 쿠팡, KT가 여러분 통계청보다 자료가 늦을까요? 아닙니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우리나라 통계청보다 개인 소비 통계가 느릴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과 11번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하는 백데이터 받는 카드 쓰는 거. 통계청 자료는 나오는데 한 달 걸리죠. 내일 CPI 지수가 1월 달 거잖아요. 14일이 지난답니다.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 그렇지 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하루면 다 빅데이터 집계되는 시대에 AI 기능도 있고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유가라든가 이런 가격들로 봤을 때 그걸 통계를 집계를 꼭 미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나. 어제 미국장인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가장 먼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죠. 지금 챗 GPT. 그 다음에 인텔은 뭘까요? 그렇죠. 반도체잖아요. 자, 그런데 인텔 주가는 그동안 계속 약세였어요. 이런 추세죠. 바닥권 다지고 있죠, 지금. 저는 1월달, 2월달에는 테슬라가 100%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 주식 가장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볼게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왔죠. 지난 대형 종목군 중에서는 테슬라가 102달러에서부터 214달러까지 100%가 상승했어요. 테슬라가 1월달, 2월달 가장 많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보다 좀 더 빨리 수익이 났던 종목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10월 달에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여기서 우리나라만 움직인 게 아니 아까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시점 6월 말 10월 7월 6월 말 7월 초 여기가 7월 여기가 6월 여기가 7월입니다. 여기서부터 넷플릭스가 움직였죠. 이때는 누가 움직인 거냐? 독일, 프랑스, 유럽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움직였던 타이밍. 그때 넷플릭스 가격이 175달러 170달러 전후에서 먼저 이렇게 340달러까지 가죠. 몇 퍼센트? 100%. 잘 봅니다. 넷플릭스가 7월부터 12월까지 100%. 넷플릭스의 상승을 이어받은 테슬라가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100%. 그리고 지금 그거를 그 다음 이어받을 종목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유력해 보여요. 인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 종목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인텔은 원래 무너지는 제국이에요. 인텔은. 인텔의 직원들은 엘리트 의식이 눈이 맞박에 달려 있어요. 지난 20년간 물론 다양한 것이 있었지만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시장이 건너간 다음에 인텔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시장에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 인텔이란 말이에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인텔이라는 토양 위에서 애플도 세워지고 건물로 따지면 63빌딩도 세워지고 뭐 롯데타워도 세워지고 구글도 세워지고 이런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도 세워지고 인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반도체 칩 설계.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인텔의 그럼 위치를 한번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잠깐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인비즈닷컴이라는 미국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을 누르세요. 홈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내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무료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보면 홈 뉴스 스크린. 근데 이게 이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이제 무료는 이렇게 광고도 뜨고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라든가 내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수집하는 거는 시세를 수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눌러봐요. 여기 익스체인지. 그러면 시장을 누르면 여기 보면 아멕스 시장이 있고 나스닥 시장이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이 있죠. 다우존스 시장은 없네. 스탠푸어 시장 없네. 얘들은 시장이 아니에요. 지수인 거야. 여기서 종목을 30개 뽑아서 만들어진 지수, 500개 뽑아 만든 지수. 그러니까 그 나스닥을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나스닥 눌렀죠. 그리고 나서 마켓 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종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마켓 캡이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본사가 있는 거,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거, 네덜란드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순서에 있어요. 그럼 마켓 캡을 눌러보세요. 마켓 캡을 누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시가총액 큰 순서대로 나오죠, 지금. 애플 2조 4천억 달러. 이게 끝자리가 빌리언이에요. 이 B가 빌리언. 빌리언이라는 것은 10억 달러. 1단위가 한국 돈으로 1조 2,300억 정도. 환율 1230원 계산은. 자, 그러니까 2조 4천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천조 원 정도 돼요. 누가? 애플이.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800조 원이죠. 25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1780조 원, 1820조 원 왔다 갔다 하잖아. 1800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GDP가 2000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놈이든 노랑머리든 검은색 피부든 한국에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람이 한국 땅에서 생산한 총 생산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산량, 생산한 것, 재화, 순이익이 남은 것이 아니라 생산. 회사로 따지면 매출액. 그게 2천억 달러,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1800조. 애플의 시가총액은 3000조.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지금 2조 달러. 다시 턱걸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구글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구글 지주사, 구글 자회사.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마존 1조 달러. 그 다음 아래에 있네요. 테슬라 6,480억 달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테슬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누구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부터 이제 반도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종목이 있잖아요. 7번째예요. 미국에서 가장 괜찮은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ASLM, 네덜란드 회사잖아. 그죠? 브로드컴. 그리고 아래 이제 반도체 회사들 쭉쭉쭉쭉 나오죠.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인텔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인텔이 지금 있냐고요? 없죠. 인텔은 순서가 그러니까 한참 아래에 있어. 옛날에는 저 안에 상위에 엔비디아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인텔이 있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왜 제가 인텔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로부터 퀄컴, 그 다음에 뭐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AMD, 인텔과 경쟁사, 여기에서 우리나라한테 반도체를 주문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런 회사들은 반도체 디자인 회사잖아요. 본인들이 칩을 못 만들어요. 뇌 지도만 그릴 줄 아는 거야.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만들어 줘.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 갤럭시 향이 있고 애플한테 납품하는 애플 향 부품들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주는 반도체 회사는 누가 있느냐?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인텔.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주로 한국 삼성전자한테 주문을 주는 나라들이에요. 기업들이에요. 반면에 대만의 TSMC 시가총액 지금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뉴욕 나스닥의 종목이 몇 개 있느냐? 지금 3,900개 있네요. 오늘부로 어제 종가보로 나스닥 종목이 3,900개예요. 3,908개 정확하게.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그리고 아멕스 시장 이 크게 세 가지 시장에서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30개를 뽑은 게 누구야? 다우존스 30. 그리고 또 나스닥 내에서 나스닥을 대표하는 금융주를 제하고 뽑은 게 뭐야? 나스닥 100. 이거 갖고 나스닥 100 선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금 보고 나스닥 선물 빠지네? 매도. 올라가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하는 거 그래서 대표하는 거 500개를 뽑은 게 누구예요? 스탠다드 500 지수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사실 두 개예요. 나스닥 시장,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 NYS라고 불립니다. NYS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라별을 세워봤더니 1등 누굽니까? 버크셔 허셔웨이. 워렌 버핏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시가총액밖에 안 돼요. 6,300억 달러죠.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중심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전통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나스닥 시장과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자, 테슬라 정도 시가총액인데 1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자도 있죠. 여기 있네요. TSM 네 번째네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리미티드. 테크놀로지로 분류되어 있죠. 시가총액 한번 잠깐 볼까요? 4,690억 달러. 4,69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500조 원 정도, 580조 원, 600조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몇 퍼센트 높아요? 그렇죠. 5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 63,600원. 시가총액 379조 원. 많이 올라왔는데. 380조 원이죠. 대만의 TSMC는 아까 보셨지만 460억 달러? 4,600억 달러? 환율 곱하기 1,200원 어쩌고저쩌고 하면 600조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 580조 원이라고 보고 200조 원 높으니까 한 55% 정도 높은 가격에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높게 55% 지금 더 사이즈가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려나? 자,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정보다. 이렇게 귀한 근데 이게 무료야. 여러분들이 돈 내고 보실 수도 있어요. 좀 더 돈 내면 더 다양한 정보 데이터들이 있어요. 저 안에. 너무 유익하다. 33 눌러주세요. 내가 원했던 게 저런 거야. 이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시세는 매번 바뀌잖아. 근데 그 바뀌는 시세가 내가 중심을 잡고 어떤 움직이든지 그걸 비교하고 그 종목을 캐치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인텔을 왜 이야기했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다? 된다. 하이닉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인텔이 올라오는 이유는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이 갖고 있는 반도체 칩 회사가 있어요. 자율주행 칩. 전 세계 다 들어가는. 네. 그 회사가 상장을 했잖아요. 인텔이 이제 된다니까요. 컴퓨터 기반에서 이제 자동차 기반으로 옮겨갔어. 자, 그런데 그 인텔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버크셔 쉐웨이, 비자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쭉 있었어요. 알리바바가 1등 한 적. 근데 지금 알리바바 몇 등이에요? 15등이네. 네. 알리바바 그룹 중국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은 290억 달러. 290 빌리언. 그러니까 3,000억 달러네요. 한국 돈으로 곱하기 1.2 하니까 370조 원 정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올라간 종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소프트 파워하고 그리고 인텔이라는 반도체가 움직였잖아요. 다우 30 종목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미국 시장에서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에 인텔의 반도체 칩과 혹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엔비디아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런 반도체들한테도 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새로운 수요. 그동안 스마트폰 중심의 OS 시장이었는데 핸드폰이든 칩이든 다 엔비디아 중심이 테슬라처럼 엔비디아는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텔은 노트북 컴퓨터나 컴퓨터 이런 기반이었고 새로운 수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할 경쟁자인 거예요. 구글이 아니라. 애플의 경쟁자는 화웨이나 한국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테슬라예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은 다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래가면서 서로 경쟁이 되니까 수요가 폭발해야 되겠죠. 이제 그 수요가 새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냄새 잘 맡는 애가 누구예요? 주식이에요. 주식은 정보보다 빨라요. 정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머가 있고요. 뉴스가 있어요. 루머는 뭡니까? 그렇죠. 누가야 뭐 한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찰에서는 정보과가 있죠. 첩보를 수집하잖아요. 기자들도. 이게 사실인지, 야, 누가 마약했대. 누가 뭐 했대. 첩보를 수집하죠. 이게 루머를 모아서 사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첩보라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걸 사실 확인이 된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확인된 게 뭡니까? 뉴스예요. 뉴스로 주식이 나왔다. 이미 주가는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그 첩보의 사실 여부를 빨리 가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그게 첩보인지 뉴스인지 그 판가름 선상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그 뉴스로 발표됐을 때는 주식은 올라가 있거나 떨어져 있어. 반영이 되어 있어. 왜? 정보가 곧 돈이니까. 돈이 정보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죠. 뉴스를 따라야 되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 있고 1억 있으면 여러분은 뉴스를 따라가요. 그러나 돈이 1조가 있고 1,000억이 있잖아요. 정보와 찾아. 이런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정보가 돈을 찾아온다니까요. 자, 돈이 가장 빨라요. 모든 소식에. 근데 그 가장 빠른 종목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반도체가 된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부터 해서 종목들이 다시 IT 종목들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대1 주식 과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정보를 모으는지까지 한번 이론적인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좋은 거 오늘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